김민지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이 최근 리그 2연패를 당하면서 사실상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침스까지 포함하면 3연패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실점은 지속되고 있지만 김민지 선수만큼은 도리어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뮌헨은 상대적으로 약팀으로 평가받는 보홈을 만나 2대3으로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시즌 남은 경기가 단 12경기인 상황에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선두 레버쿠젠과 승점 8점이 차이가 나고 또 두 팀 간의 맞대결도 없는 상황이라 사실상 우승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케인과 다이어가 끌어올린 무관력, 뮌헨은 역대전적 8승 1패의 보홈을 상대로 최정의 라인업을 꾸렸습니다. 경기 전날 선수단 기량에 대한 비판을 가했던 투엘은 자신과 불화를 겪고 있는 킴미히를 선발로 내보낼 정도로 이날 경기를 이기고 싶어 했는데요. 시작은 좋았습니다. 전반 14분 무시알라의 선제골로 앞서 나갔던 뮌헨이었는데요. 그러나 32분 마즈라위의 부상으로 우파메카노가 교체로 투입되면서 불길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전반 38분 보홈의 아사노는 로실사의 패스를 받아 동점골을 넣었고 불과 6분 뒤 코너킥 상황에서 보홈의 슐로터백이 헤더로 마무리하며 2대1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여기에 후반 32분 뮌헨의 우파메카노는 수비 중 슐로터백을 가격하여 페널티킥이 선언되었고 보홈이 3대1로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보홈이 뮌헨을 상대로 경기 중 3대1로 앞서 나간 것은 지난 2011년 첫 맞대결 이후 여태껏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후반 42분 케인이 한 골을 넣는데 성공하였지만 결국 뮌헨의 출전 끝 2대3으로 패배하였는데요. 이번 시즌 골 득실이 마이너스 15인 보홈을 상대로 3실점이나 내준 뮌헨 수비진들은 혹독한 비판을 피할 수 없었는데 유독 김민지 선수만큼은 팀 패배에도 불구하고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통계 매체 품목 기준 7.4, 소파스코어 기준 7.5의 평점을 받은 김민지 선수는 골을 기록한 일본 선수 아사노보다도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뮌헨에서 김민지 선수보다 높은 평점을 받은 선수는 무시알라만이 유일했죠. 김민지 선수는 90분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양팀 최다 패스 성공, 롱패스 성공률 86%, 태클 성공률 100%, 터치 101회, 파이널 서드 패스 11회, 찬스 메이킹 2회, 리커버리 5회, 블락 3회 등 공수 양면에서 탁월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반면 경쟁자이자 팀 동료인 다른 수비수들은 출전 그 자체의 모습을 보였는데 김민지 선수와 함께 90분을 소화한 더리히트는 자신의 장점인 롱패스를 6회 시도하여 단 2번만 성공하였고 태클 1회, 블락 0회 등 별다른 활약을 선보이지 못했습니다. 또한 다이어는 교체로 투입되어 11분을 활약하면서 그 짧은 시간 수차례 팀 실점 위기를 초래했고 특히 우파메카노는 경기 내용뿐만 아니라 2경기 연속 퇴장으로 팀 패배의 원흉이 되었습니다. 우파메카노는 교체로 44분을 뛰면서 소유권을 무려 11번이나 잃었는데요. 이는 팀 내 수비수 가운데 최다 기록이었죠. 양팀 선수 중 소유권을 가장 많이 잃은 선수는 해리 케인으로 한 경기에서만 무려 17번의 소유권을 빼앗겼습니다. 바로 전 리그 경기인 레버쿠젠전에서 다이어가 17번의 소유권 상실로 최다를 기록했는데 이 둘이 아주 무관하려 작정을 한 듯합니다. 김민지 선수의 눈부신 활약은 경기 초반부터 경기가 끝날 때까지 지속되었는데요. 전반 17분 빠른 역습을 시도하던 아사노의 뒤를 빠르게 쫓아 공을 걷어내었고 45분 노이어 키퍼와 1대1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기 상황에서 김민지 선수가 빠르게 추격해 공을 안전하게 탈취하였습니다. 오프사이드였지만 끝까지 수비를 했던 김민지 선수의 프로의식과 그리고 옵사이드 트랙을 유도한 축구 진행을 엿볼 수 있었죠. 46분에는 늘 밥 먹듯이 하는 예측 차단에 성공했는데 높이 날아오던 공을 정확한 터치로 차단에 성공하였습니다. 47분에는 최종 수비수인 김민지 선수가 하프라인 위까지 라인을 높여 결국 공격을 차단하고 역습을 시도하는 장면을 연출했으며 61분에는 영리한 움직임으로 상대 옵사이드를 유도하는 높은 축구 진행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후반 70분에는 골로 이어질 수 있었던 골문 앞 바운드된 공을 정확하게 밖으로 걷어내는 데 성공했는데요.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던 김민지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후반 91분에는 볼 경합 후 낙하한 공을 상대 선수 2명 사이로 빠르게 침투해 머리로 공을 탈취하는 데 성공하였죠. 그야말로 90분 내내 하이라이트를 생성한 김민지 선수입니다. 경기 후 독박 수비에 거의 멘탈이 나간 듯한 모습도 보였는데요. 김민지 선수가 이러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 히트맵을 보면 수비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활동 반경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김민지 선수와 같이 90분을 소화한 더리히트나 보험 수비수 이반 오르데츠, 슐로터백의 히트맵과 비교해보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죠. 뮌헨의 경기력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일각에서는 투엘 감독 사태 종용을 위해 선수들이 담합한 거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경질 모의를 독일어로 이야기해서 김민재 선수만 축구 제대로 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 실제로 뮌헨 감독 투엘에 대한 선수단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전문 뉴스 채널 바이에른 풋볼워크는 지난 19일 뮌헨 선수진들은 토마스 투엘이 시즌 내내 자신들을 훼손했다고 느낀다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코칭 스태프와 선수 사이의 유대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깨졌고 투엘이 오래 머무를수록 이번 여름 클럽에서는 대규모 이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민희 선수의 이적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죠. 보험과의 경기 중 자주 불만 섞인 표정이 표출된 김민희는 투엘에 이어 수석 코치인 레브졸트와도 말다툼을 벌여 불화가 정점으로 치닫았습니다. 김민희는 미넨에서 10년 가까이 뛰면서 세운 공로를 무시받았다면서 이적을 고려하고 있죠. 이에 투엘의 경질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지 매체들 사이에서는 유력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특히 거론된 감독 모두 김민지 선수를 극찬했던 감독들이라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바로 클롭 감독과 무리뉴 감독이죠. 미넨 지역지에 따르면 보드진이 최우선 영입 후보로 삼고 있는 감독은 바로 리버풀의 클롭 감독으로 그는 올 시즌을 끝으로 리버풀과 이별한다고 공식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 역시 투엘 감독이 보험전 패배 이후 경질될 것이 유력했지만 보드진은 끝내 경질 의사를 철회했는데 이는 현재 우승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시즌이 종료된 이후 클롭 감독을 사령탑으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하였죠. 이 밖에 사비 알론소 역시 미넨 감독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나 현재 그가 레버쿠젠 팬들의 막대한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바로 다음 시즌 미넨으로 부임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리버풀이 클롭의 후임으로 레전드 출신인 사비 알론소를 데려올 계획을 세우고 있기도 합니다. 클롭 역시 자신의 후임으로 사비 알론소가 오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하였죠. 특히 미넨의 심장이자 리빙 레전드인 마누엘 노이어는 최근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는데요. 전술적으로 기민한 위르겐 클롭이 바이에른 미넨의 감독으로 오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투엘 감독에 대한 거처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노이어의 이러한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상당한 것이죠. 만약 클롭 감독이 미넨 감독으로 부임하게 된다면 그의 탁월한 전술적 역량 아래 전성기를 앞두고 있는 김민지 선수의 기량이 눈부시게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클롭 감독은 김민지 선수를 향해 여러 번 최고의 선수, 월드클래스 선수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지난해 나폴리와 리버풀의 챔피언스리그 맞대결에서 리버풀이 패배한 이후 클롭 감독은 나폴리가 우리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플레이를 하였고 그들의 수비수는 한결같았는데 특히 김민재는 매우 빠르고 강하다. 그에게서 여유 공간을 찾을 수가 없다. 그는 작년에 우리가 팔로우한 선수였고 우리는 그의 특징을 잘 알고 있다. 그는 오늘 매우 좋은 활약을 펼쳤다라고 했으며 또한 미넨은 월드클래스 수비수를 보유하고 있는 팀이라며 김민지 선수를 향한 리스펙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클롭 감독이 구사하는 개겐 프레싱은 수비수들도 압박에 가담하다 보니 뒷공간 노출에 취약하기에 수비수의 판단력과 주력이 매우 중요한데 높은 라인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김민지 선수는 클롭 감독이 원하는 모든 수비적 역량을 갖춘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민지 선수는 센터백 중에서도 유독 빠른 스피드를 자랑하는데요. 이 점이 그를 세계 최고의 센터백 중 하나로 평가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빠른 공격수라도 바로 따라붙는 장면은 이미 김민지 선수에겐 익숙한 장면이죠. 독일 키커에 따르면 김민지 선수의 최고 속도는 34.3미로 나타나는데 이는 독일 분데스리가 3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나폴리 당시에는 최고 속도 35km를 달성했는데 이는 팀 내에서 오시멘 다음으로 빠른 속도였죠. 키 190cm 어마무시한 피지컬에 이러한 주력을 지녔으니 가히 괴물이라 불릴만합니다. 또한 클롭 감독이 그동안 한국 선수를 적극적으로 영입, 기용해왔다는 점도 이 둘의 만남이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클롭은 마인츠 시절 차두리를 영입하면서 그의 피지컬 능력을 살려 오른쪽 풀백으로 전향시킨 장본인인데요. 또한 도르트문트 감독을 맡은 첫 시즌에는 토트넘에서 뛰던 이영표 선수를 영입했고 14-15 시즌에는 아우크스부르크에서 뛰던 지동원을 도르트문트로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독일 도르트문트 시절부터 클롭의 담당 일진으로 불린 손흥민 선수에 대한 그의 상습 숭배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죠. 만약 클롭이 미넨으로 이적하게 된다면 김민재 선수는 클롭의 지도를 받는 네 번째 한국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미넨 동료들이 태업으로도 보일 만큼 졸전을 펼치고 있는 와중에 독박 수비를 하느라 고생하고 있는 김민지 선수는 클린스만에 이어 투엘까지 연타석으로 감독에 의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아시안컵이 끝나지 않은 느낌이겠네요. 한편 독일 축구 매체 키커지의 한국인 인종차별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험전 선발 수비수 중 김민지 선수에게 가장 낮은 최저 평점을 준 것인데요. 이 새끼들 경기 안 본 것이 확실합니다. 게레이루에게 3.5점, 더리히트에게 4점, 김민지 선수에게는 4.5점을 주었습니다. 언제쯤이면 키커의 인종차별이 멈춰질까요?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독일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유 모를 인종차별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던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인생 경기를 두고 2018년 월드컵 독일전을 꼽았는데 함부르크 수업 당시 받았던 상상도 못할 인종차별에 대한 복수를 하고 싶었고 나의 결승골로 인해 독일 사람들이 경기에 져서 우는 것을 보고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복수를 해줄 수 있어 한편으론 통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이러한 발언을 가장 먼저 독일에 퍼뜨린 것이 키커였는데요. 키커는 복수라는 단어를 강조하면서 언젠가는 복수하고 싶었다라는 문장을 따로 크게 쓰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독일에서 활약했을 당시에도 매번 혹평만 일삼던 키커가 괜히 찔렸는지 손흥민 선수의 발언을 크게 보도했고 지금까지도 김민지 선수를 향해 알 수 없는 혹평과 평가 절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데스리가 전반기 키커 랑리스트에서 김민재 선수를 11위에 올려놓는가 하며 김민재 선수가 5천만 유로의 가치를 입증해내지 못했다는 보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독일 네티즌들은 키커지를 향해 김민재에 대해 무례하다. 이쯤 되면 김민재에 대한 인종차별임. 키커 언제나처럼 기준이 없구만. 키커는 또 무슨 미친 짓을 하는 거야 라는 반응을 보였죠. 보험 전 키커지는 김민재 선수에게 4.5점을 주었지만 저는 김민재 선수에게 5점을 주고 싶습니다. 그는 5점이 없는 선수이기 때문이죠. 오늘의 한 줄 평. 김민재 쓰고 8실점한 클린스만 개새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